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브레인 앤 머신 인텔리전스 랩의 이동수입니다. 저는 오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기반 차량 주행 특성 추론 연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권민혜 교수님의 지도하에 수행되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 확인한 뒤 심층 강화학습 방법과 파셜리 옵저버블 마이크로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서 제한된 강화학습 개체의 캐릭터 모델과 함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기반의 추론 방법에 대해 확인 뒤 성능 평가 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과 인간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믹스 오토노머스 트래픽 환경이 점차 조성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인간주행 차량은 저마다의 유니크한 주행 특성을 가지고 주행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차량은 공격적으로 끼어들기를 선호할 수 있으며 특정한 차량은 동일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캐릭터를 포함한 다양한 개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에서 다른 주행 차량들의 캐릭터를 추론하는 것은 자율주행 차량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로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심층 강화학습 방법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강화학습과 심층 신경망을 결합한 학습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실제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세계의 복잡한 문제란 연속적인 상태 및 행동 공간을 가지며 시간 연속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하고 부분적인 관측만이 가능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강화학습 문제는 말콥 디시전 프로세스, 즉 MDP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DP는 개체가 완전한 상태 정보를 관측할 수 있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정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체가 부분적인 관측 정보, 즉 옵저베이션을 이용하는 partially observable MDP, 즉 POMDP를 문제의 정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OMDP는 튜플 다음에 튜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는데 튜플 내의 원소들의 의미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제한된 모델의 설명에 앞서 저희가 이제 고려한 문제 설정과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관심이 있는 개체, 즉 타겟 에이전트의 캐릭터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때 타겟 에이전트의 캐릭터 정보 자체에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타겟 에이전트가 수행한 트래젝토리 정보, 즉 옵저베이션과 액션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역으로 캐릭터를 추론해내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캐릭터 추론에 앞서서 먼저 다양한 캐릭터를 이해하고 있는, 즉 다양한 캐릭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폴리시 집합을 만들게 되는데 이와 같은 폴리시 앙상블의 경우 주어진 캐릭터에 맞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즉 그와 캐릭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측된 옵저베이션과 구축된 폴리시, 그리고 주어진 캐릭터에 기반하여 그에 맞는 행동을 샘플링할 수 있으며 샘플링된 행동과 실제 수집된 행동 간의 차이를 통해서 이 캐릭터가 정말 타깃 에이전트의 캐릭터가 맞는지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차이가 크다면 그게 아니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는 추론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에서 개체의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보상함수는 개체의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위에 수식과 같이 다양한 보상함의 선형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상함수는 개체의 행동 패턴, 즉 캐릭터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으며 저희는 이를 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캐릭터 리월드 펑션 내에 캐릭터 코에피션트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주었습니다. 캐릭터 코에피션트는 각각의 리월드 텀의 중요도를 판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화학습 개체의 캐릭터 모델은 튜플 Z와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튜플 Z에는 3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캐릭터 기반의 리월드 펑션, 그리고 캐릭터 기반의 폴리시와 큐 펑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폴리시와 큐 펑션을 근사하기 위해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을 고려하였으며 기존의 액터 네트워크와 크리틱 네트워크의 입력값으로 옵저베이션 혹은 옵저베이션과 액션만을 고려하였다면 캐릭터 코에피션트까지 고려해주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캐릭터 모델은 다양한 캐릭터를 경험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폴리시 앙상블, 거대한 캐릭터를 포함한 폴리시 앙상블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화학습 개체에서의 캐릭터 모델은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에서는 옵저베이션과 액션만을 고려하지만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캐릭터 코에피션트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집된 트래젝토리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어떠한 캐릭터가 이 트래젝토리 정보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라이클리후드 수식을 고려해 주었고, 이를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면 가장 잘 설명하는 캐릭터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파란색 수식과 같은 경우는 마르코프 프로퍼티에 따라서 빨간색 수식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 빨간색 수식의 의미는 구축된 폴리시와 옵저베이션, 그리고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여 샘플링된 행동과 실제 행동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행동이 컨티뉴어스한 경우와 디스크리트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데, 행동이 연속적인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하단과 같이 정의가 됐는데, 이는 폴리시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며, 오른쪽과 같이 디스크리트하게 정의된 경우에는 디렉 델타 펑션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추론 문제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캐릭터 모델 폴리시와 타겟 에이전트의 트래젝토리, 그리고 초기 캐릭터 코에피션트가 요구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어진 옵저베이션에 기반한 행동을 샘플링할 수 있고, 샘플링된 행동과 실제 행동과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이때 앞서 말씀드린 수식을 고려하여 손실함수를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이때 단일한 포인트에서 손실에 대해서 캐릭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트래젝토리 길이를 모두 고려한 토탈 로스에 대해서 캐릭터를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는 경사각 상승법을 통해서 캐릭터 코에피션트를 업데이트 해주었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2, 3, 4 방법을 K1의 F만큼 진행하였고, K1의 F만큼 진행하여 최종적인 결과물을 추론된 캐릭터 코에피션트로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제안한 이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인 플로우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였고, 플로우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캐릭터를 포함한 주행 차량들을 이제 배치할 수 있으며, 동영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차량이 저희가 고려한 목표 차량입니다. 저희는 먼저 추론된 캐릭터의 업데이트 경로와 함께 추론 손실 등고선 그래프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제 각각의 그래프에서 X, Y축은 캐릭터 코에피션트를 의미하며, 등고선의 어두운 부분은 실제 캐릭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의 이제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밝은 부분은 그렇지 않은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그림에서 노란색 별은 실제 캐릭터 코에피션트를 의미하며, 검은색 다이아몬드는 초기 추론된 캐릭터를 의미하게 되고, 각각의 솔리드 라인은 캐릭터가 업데이트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이제 5번의 실험이 이제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결과 초기에 이제 설정한 캐릭터 코에피션트와 관계없이 추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한된 모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트래젝토리 길이에 기반하여 추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필요한 F폭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X축의 트래젝토리 랭스, 데이터셋의 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F폭의 수가 적어지는 자연스러운 이제 결과를 보였고, 이에 따라서 트래젝토리 길이의 증가는 트레이닝 에피션시의 증가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F폭의 크기와 함께 트래젝토리를 수집하는 당시에 데이터 수집 정확도에 대해서 추론 정확도를 확인해 주었는데, 이때 추론 정확도는 에러놈을 고려하였고, 에러놈은 이제 추론 정확도와 반비례, 즉 에러놈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추론 정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왼쪽 좌측의 그래프부터 살펴보자면 F폭의 수가 증가할수록 에러놈이 작아지는, 즉 추론 정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약 1000번째 F폭부터는 거의 0에 가까운 에러놈을 보이며 완벽한 추론을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의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의 정확도가 증가할수록 에러놈이 작아지는, 즉 추론 정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통해 데이터 수집의 정확도와 추론 정확도는 굉장히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본 연구에서 강화학습 개체 캐릭터와 캐릭터 모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해주었고,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기반의 캐릭터 추론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방법을 이제 다양한 설정에 따라서 추론 정확도를 평가해 주었고, 저희는 앞으로 지금 이번 연구에서 고려된 캐릭터 정보의 확률론적인 이제 특성을 포함할 생각이며, 실시간으로 추론 가능한 모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